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정말 대단한 물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규모,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격대에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감정가는 5억이 훌쩍 넘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에 잡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회의 물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물건이 나올 수가 있지? 하고 벌써 궁금해하실 텐데요. 잠시만요. 바로 공개하기 전에 제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동산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도 괜찮아 보이는 물건은 이미 계약 끝. 경매 물건 찾아 법원에 가봤더니 분석도 안 하고 덤벼든 사람들 때문에 낙찰가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버린 경우 많이 겪어보셨죠? 저희 실전경매연구소는 그런 물건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발로 뛰어서 직접 확인하고 투자에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자료만 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남들보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먼저 진짜 돈 되는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다 담지 못한 권리 분석, 숨겨진 함정은 회원분들께만 전화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건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이런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건 권리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바로 입찰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확실한 판단까지 내려드리는 거죠. 초보라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조건 맞는 물건을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낙찰은 받고 싶은데 입찰가 산정이 가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주십시오. 입찰부터 자금 조달, 매각 전략까지 어부터 지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잔금이 부족해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으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시 내동 우암초등학교 바로 옆 코너에 있는 3층짜리 근린주택입니다. 대지는 약 59평, 건물은 96평 규모. 1층은 음식점, 2층은 휴게실과 주택,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5억 7천만 원이 넘지만 지금 최저입찰가는 3억 6천7백만 원. 반값 수준에 나와 있는 바로 오늘 제가 분석해드릴 물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2024타경 11만 2229호 경매 사건입니다. 주소는 김해시 내동 1078-1번지 우암초등학교 바로 옆 코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지는 약 195제곱미터, 평수로는 59평 정도 됩니다. 코너 입지라서 가시성이 좋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땅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물로 2001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연면적이 319제곱미터, 약 96평인데요. 1층은 음식점으로, 2층은 휴게실과 주택, 3층은 주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감정가는 5억 7천만 원이 넘지만 현재는 최저입찰가가 3억 6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64% 수준, 말 그대로 반값의 기회입니다. 입찰일은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한 보증금은 약 3,600만 원입니다. 소유자는 개인 안씨, 채권자는 부경양돈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소기 준 권리는 2023년 6월 15일 설정된 근저당으로 이보다 뒤에 잡힌 권리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물건은 김해시 내동 1078-1번지 3층 근린주택 토지는 59평, 건물은 96평 규모, 감정가는 5억 7천만 원, 최저입찰가는 3억 6천만 원 64%, 입찰일은 2025년 9월 17일 오전 10시 소유자는 안, 채권자는 부경양돈협동조합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는 2023년 6월 15일 근저당입니다. 여러분, 이번 물건은 김해시 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김해에서도 유동인구가 꾸준히 살아 움직이는 생활 중심지로 꼽히죠. 먼저 입지를 보겠습니다. 물건은 대로변에 접해 있는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음식점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고 2층은 휴게실과 주택, 3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 외관이 단단하고 사용 승인 이후 20년이 넘었지만 관리만 조금 해주면 당장 영업과 임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더 매력이 드러납니다. 내동은 김해 중심 상권과 맞닿아 있어 생활 인프라가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도로 하나만 건너면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5분 이내에 병원, 은행, 음식점이 몰려 있고 버스 노선도 다양해 교통 편리성도 뛰어납니다. 차량으로는 김해, 도심은 물론 장유, 부산 북구 방면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어 상권 배후 수요가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 특히 1층 음식점은 대로변에 바로 붙어 있어 시인성이 좋습니다. 차를 몰고 지나가도 한눈에 들어오고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어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업종에 최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맛집이라도 주차 불편하면 오래 못 갑니다. 이 건물은 그런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임대 경쟁력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도 괜찮습니다. 바로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어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고정 수요도 탄탄히 받쳐줍니다. 즉, 상가와 주택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입지라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김해 내동의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대로변 코너 건물이라 시인성이 탁월하며 주차와 교통이 편리해 음식점, 카페, 학원, 사무실 등 어떤 업종이든 임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까지 뒷받침해주니 상업과 주거 수요가 동시에 살아있는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권리 분석입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엑셀만 밟고 달리다가는 벽에 부딪히듯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뛰어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김해 내동 물건 등기부를 들여다보면 권리가 꽤 많이 얹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2023년 6월 15일 부경양 돈협동조합이 설정한 근저당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무려 4억 6,200만 원.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즉,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만 권리가 있느냐? 아닙니다. 등기부를 보면 이런저런 채권들이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에 잡힌 근저당, 그리고 2024년 들어서 여러 차례 들어온 가압류들. 채권자가 많습니다. 개인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심지어 소송관계로 묶인 채권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거 너무 지저분한 물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빼곡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등기부를 딱 열었는데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줄줄이 올라와 있으면 아이고, 이건 복잡해서 손대면 안 되겠다 하고 덮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올라온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전부 소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저분해 보이는 등기부도 사실 알고 보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권리 이후에 줄줄이 들어온 근저당과 가압류들 다 낙찰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말소 기준 권리 하나뿐이고 그 채권자 몫은 배당을 통해 정리됩니다. 이제 임차인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구태, 2임 두 분입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입은 2021년 8월, 확정일자는 2023년 6월입니다. 즉,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월세가 300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임차인 본인들은 구두로 실제로는 200만 원만 내고 있다고 진술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시겠죠? 3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3,600만 원 수입인데 200만 원이라면 2,400만 원입니다. 연간 1,200만 원 차이, 10년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임대차 신고서, 세무서 제출 자료, 사업자 등록증, 실제 계약서 원본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맞춰봐야 월세가 진짜 300만 원인지 아니면 200만 원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걸 확인하지 않고 월세 300만 원 들어오겠지 하고 낙찰을 받으면 그때부터 매달 한숨 쉬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다행히 임차인은 이미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즉, 보증금 5천만 원은 법원에서 배당으로 정리되고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결국 권리 구조 자체는 깨끗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번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3년 6월 15일에 잡힌 부경양 돈협동조합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붙은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들은 낙찰과 동시에 전부 사라집니다. 겉으로 보면 등기부가 꽤 지저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리되고 나면 아주 깨끗해지는 구조라는 거죠.
임차인도 있습니다. 구태, 이임 두 분인데 계약서상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월세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200만 원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300만 원일 때와 200만 원일 때의 연간 수익 차이가 무려 1,200만 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는 일은 없고 권리관계 자체는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결국 남는 건 임대료가 정확히 얼마냐 이 문제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을 최저가 3억 6,670만 6,200원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할게요. 대출은 보수적으로 70%, 그러면 2억 5,669만 4,340원이 됩니다. 구매가에서 내 돈으로 들어가는 본체 30%는 1억 1,001만 1,860원이죠. 여기에 취득세를 약 4.6%로 잡겠습니다. 이 가격이면 1,686만 8,485원 정도. 법무사 비용은 30만 원으로 보시고요. 즉 매입 시점에 총 자기자본 투입액 매입가 30% 취득세 법무은 1억 2,718만 345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임대가 전제된 투자죠. 보증금 5천만 원을 새 임대계약 시 수령한다고 가정해야 실전 숫자가 나옵니다. 현 임차인은 배당 요구로 기존 임대차가 소멸하니 낙찰 후 동일 조건 재계약 또는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 5천을 받는다는 실무 가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 돈이 묶이는 금액, 즉 순자기 자본은 1억 2,718만 345원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빼서 7,718만 345원이 됩니다. 이제 이자 흐름을 볼까요? 대출 2억 5,669만 4,340원에 연 4% 이자를 적용하면 월 약 85만 5,648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내 돈 7,718만 345원에 대한 기회비용 연 4%를 월로 나누면 약 25만 7,268원. 둘을 더하면 월 금융비용이 약 111만 3천원, 정확히 111만 2,916원입니다. 이 숫자가 오늘 계산의 기준선이에요. 이제 수입을 얹어보죠. 핵심 변수는 12층 월세가 300만 원이 맞느냐, 실제 200만 원이냐입니다. 문서와 구술이 달랐으니 두 버전을 모두 계산해 드릴게요. 여기에 3층 주택을 추가로 임대하는 시나리오를 넣습니다. 보수적으로 월 80만 원과 월 50만 원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월세 300만 3층 80만 월 380만 원이라면 380만에서 금융비용 111만 3천을 빼고 월 순수익이 약 268만 7천원, 연간으로 약 3,224만 원, 순자기 자본 7,718만 원 대비 수익률은 약 41.8%가 나옵니다. 같은 300만이라도 3층을 50만으로 받는 보수 시나리오면 총 350만 111만 3천월 238만 7천원, 연 약 2,864만 원, 자본 수익률은 약 37.1%입니다. 이제 중요한 보수 버전, 월세 200만 가정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00만 3층 80만 280만이면 280만 111만 3천월 168만 7천원, 연 약 2,024만 원, 자본 수익률은 약 26.2%. 더 보수적으로 200만 3층 50만 250만이면 250만 111만 3천월 138만 7천원, 연 약 1,664만 원, 자본 수익률은 약 21.6%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줄, 보증금 5천만 원을 순투자금에서 빼고 계산하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임대료라도 수익률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12층 월세가 300이 아니라 200이라면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이 통째로 빠지니 사전에 서류로 300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서, 세무서 제출 자료, 사업자 등록 사실증명, 실제 계약서 원본, 이 네 가지가 일치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3층 임대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그만큼 순자기 자본이 더 줄어 수익률은 추가로 개선됩니다. 오늘 계산에는 3층 보증금을 보수적으로 수익만 반영했고 자본 차감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제 임대 조건 협의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숫자가 그림처럼 그려지시죠? 월 금융비용은 약 111만 3천원. 여기에 임대료를 얹고 3층 임대까지 풀면 월 순수익이 138만 269만 원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월세 300이 실제냐, 200이냐,
그리고 3층을 바로 빈틈없이 임대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물건을 최저가로 가져오면 내 돈이 실제로 묶이는 금액은 약 7,700만 원 수준이고 대출 이자와 내 돈의 기회비용을 합친 월 금융비용은 약 111만 3천 원입니다. 월세가 300이고 3층을 80으로 받으면 월 268만 대 순수익, 월세가 200이고 3층 50으로 받는 보수 시나리오에서도 월 138만 대 순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 입찰 전에는 꼭 월세 300이 맞다는 증빙과 3층 즉시 임대 가능성을 문서와 현장으로 확정지어 두시면 됩니다. 숫자는 이미 증명합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만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보겠습니다. 아무리 월세가 잘 나오고 수익 구조가 깔끔해도 시세와 매각 차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먼저 토지를 보겠습니다. 김해 내동 일대의 토지는 현재 평당 350만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대지 면적은 약 59평. 단순 계산만 해도 2억 600만 원 이상의 토지 가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건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3층, 연면적 96평. 2001년 준공이니 세월은 흘렀지만 구조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평당 200만 원 선을 잡을 수 있고 건물만 해도 1억 9천만 원의 가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합쳐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4억 9천만 원 이상 운영가치와 입지를 고려하면 5억 초반대 시세가 충분히 설명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 나름의 시장 시세 추정치인데 법원 감정평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5억 7,297만 원입니다. 즉, 제 계산과 법원의 공식 감정이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5억 초반에서 5억 중반이라는 범위와 법원 감정 5억 7천만 원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법원조차 인정한 객관적 가치가 이미 5억 7천만 원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낙찰받는 가격은 최저가 기준 3억 6,700만 원대입니다. 취득세와 부대 비용을 합쳐도 총 원가는 약 3억 8천만 원. 즉, 법원 감정가와 비교하면 무려 2억 가까운 할인 구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만약 이 물건을 2년간 보유하면서 월세를 꾸준히 받고 5억 2천만 원 선에서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각 차익만 1억 4천만 원 이상, 월세 수익까지 더하면 실제 손에 쥐는 순수익이 1억 8천만 원 이상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토지와 건물의 시세를 보수적으로 합산해도 5억 초반 법원 감정가가 이미 5억 7천만 원대로 책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3억 6천만 원대에 낙찰받는 순간 2억 원 가까운 할인 매입 효과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임대와 매각을 함께 가져가면 단순 시세 차익을 넘어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나옵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이걸 나중에 팔면 도대체 내 손에 얼마가 남느냐? 이거죠. 자, 이번 물건은 법원 감정가가 5억 7,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금액에 맞춰서 매각을 가정하고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를 각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의 경우입니다. 조건은 이미 본인 집 한 채가 있고 이번에 추가로 낙찰을 받아서 2주택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취득가액은 낙찰가와 세금, 법무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3억 8천만 원 정도. 이걸 2년 보유하다가 감정가인 5억 7,300만 원에 매각했다고 합시다. 그럼 장부상 차익은 약 1억 9,300만 원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세금이 문제입니다. 2년 이상 보유했으니 단기 양도세율은 피했지만 다주택자라서 중과세가 붙습니다. 보통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제로 손에 쥐는 건 9천만 원대, 많아야 1억 원 남짓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엔 법인 투자자로 가보겠습니다. 법인은 개인처럼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시 매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은 약 3억 8천만 원, 매각가는 5억 7,300만 원. 차익은 동일하게 1억 9,300만 원이죠. 여기에 적용되는 건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입니다. 중소법인 기준으로 평균 세율 20% 정도를 적용하면 세금이 약 3,800만 원. 그럼 세후로 남는 건 무려 1억 5천만 원대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같은 물건을 감정가에 매각했을 때 개인으로 들어가면 세후 이익은 9천만 원대, 법인으로 들어가면 세후 이익은 1억 5천만 원대. 무려 5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장기 보유하면서 월세까지 같이 가져가고 싶다면 개인 명의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기 차익을 보고 빠르게 매각하겠다 하신다면 법인 투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건 남들보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먼저 발품 팔아서 직접 조사한 진짜 돈 되는 물건들입니다.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세부 권리 분석과 세금 구조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이런 함정이 숨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경험에서 나온 판단까지 곧바로 드립니다. 특히 낙찰은 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즉 분석부터 입찰 전략, 자금 조달 명도, 매각 전략까지 어부터 지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여러분은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직접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십시오. 좋은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돈 되는 경매 물건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